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 AI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구축한 개발 환경을 바탕으로 날씨를 예측하는 간단한 퍼셉트론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번 시간에 설치한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 화면에 나와 있지만 만약에 없으시다면 아나콘다를 타이핑을 하시면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베이스 가상 환경이 있고 우리는 먼저 콘다 가상 환경이 무엇이 깔려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 컴퓨터에 깔려있는 콘다 가상 환경은 콘다 env 리스트 타이핑을 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신박 AI 실습에는 저는 이렇게 퓨전 env 이 환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환경에 들어가려면은 콘다 activate 퓨전 env를 타이핑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말머리 앞에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안에 이제 flat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퍼셉트론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폴더를 바꿔준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퍼셉트론을 만들 환경은 도구는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바로 그 환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룩 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웹에서, 크롬에서 이렇게 이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폴더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북 리스트가 empty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노트북을 하나 만들 것이죠. 이렇게 해서 파이썬 3를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퍼셉트론을 개발할 수 있는 노트북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셀이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제가 타이핑을 해가면서 한번 같이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합니다. 제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제가 이렇게 matplotlib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요. 이 첫 번째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펑션들이 들어있는 라이브러리고, 두 번째 것은 이 파이썬 퍼셉트론에 대한 어떤 그런 그래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학습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퍼셉트론의 학습 과정을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라이브러리도, 이 함수도 임포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run을 하면은 요 셀을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셀을 돌릴 때 이 run을 누르시면 되는데,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셀을 하나 만드시고 run 하면은 이렇게 숫자가 뜰 경우에는 에러가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텝 펑션. 우리가 퍼셉트론은 스텝 펑션을 썼잖아요. 스텝 펑션 x 이렇게 해서 하시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계단 함수는 역치가 있어서 이 역치 이상의 값에서는 2를 출력하고 역치 이하의 값은 제로를 출력하는 계단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만약에 이 인풋 x가 만약에 x가 역치보다 크다면, 역치는 나중에 설정해 주겠지만 어쨌든 역치보다 크다면 역치보다 작다면 제로를 리턴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역치보다 크다 그러면은 2를 리턴하는 스텝 함수, 계단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런 해보면 아무 에러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만들고 싶은 함수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랜덤으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은 generate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데이터 포인트는 데이터 포인트 개수, 그러니까 몇 개, 100개 정도 만들겠다, 1000개 정도 만들겠다,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를 넣어서 랜덤으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가 실제로 있는 데이터를 쓰는 것이 제일 좋지만, 만약에 이런 실험적인 환경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랜덤으로 그럴듯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함수죠.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랜덤을 이용하여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포인트 개수만큼 만들어줍니다. 이 함수는 0부터 1 사이에 아무 값이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데이터 포인트가 만약 100개다 그러면은 이 x1에는 무작위로 0부터 1 사이에 100개의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x2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데이터 구름의 많고 적음, 바람의 많고 적음을 이렇게 수치화해서 데이터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두 개의 변수가 있고 0.8, 0.6이면 날씨가 비가 오고 0.1, 0.2면은 날씨가 맑고, 이런 식으로 0과 1 사이에 랜덤하게 숫자를 생성하고, 이 숫자에 합당한 1과 0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그것이 이 날씨 데이터셋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x1과 x2를 랜덤으로 0과 1 사이를 만들었다면, 이제 y는 1과 0, 즉 날씨가 비가 오고 아니면 날씨가 맑고 하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자, x1, 저 같은 경우는 x1, x2를 더하여서 이게 만약에 1보다도 크다면 1보다도 크면은 비가 오는 날씨 1이 되고, 1보다도 작으면은 날씨가 맑음 이렇게 되는 것으로 데이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x1과 x2를 합하여서 이것이 1보다 더 큰 것을 크면은 1이고 작으면 0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레이닝 셋은 결국에는 x1, x2가 되고, 그리고 y가 되는데 이것을 데이터 포인트만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x1 이렇게 해서 x1의 개수만큼 이 각각의 그 i에 대해서,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그 각각의 i에 대해서, 실제로는 0부터 99까지지만 그 i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패키징을 하는 것이죠. x1, x2를 하나의 묶음으로, 그리고 합쳐서 y와 y까지 합쳐서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었죠. 그래서 x1, 첫 번째 x1과 두 번째 x1, 그리고 x1과 x2가 만들어내는 그 y값,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데이터가 되고 이것이 100개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괄호로 묶은 다음에 요것을 트레이닝 셋이라고 해서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 트레이닝 셋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치를 0.5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연결 가중치 W를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은 수를 넣고요. 데이터 포인트는 한 100개를 한 다음에 epoch은 그냥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트레이닝 시킬 것이냐. 이 수준은 뭐 5개도 괜찮고 10번도 괜찮고 100번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10번으로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셋은 자, 이제 드디어 이 함수를 호출할 때가 왔죠. 그래서 이 함수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포인트만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에러 없이 잘 됐네요. 자, 그래서 트레이닝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5개만 뽑아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 나왔네요. 0.74, 뭐 0.87 바람도 많고 구름도 많으니까 비가 왔고 바람은 작고 구름은 좀 많았지만 바람이 작았기 때문에 날씨가 맑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데이터가 잘 나왔는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도 확인해 보면은 자, 이렇게 plt ylim 마이너스 0.1부터 1.1까지 이 0.1, 마이너스 0.1, 1.1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데이터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마진을 둬서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뿐입니다. 이거 똑같이 0.1, 1.1 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시죠? 좀 내려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에스펙트를 equal 같게 만들겠습니다. 왜냐면은 둘 다 똑같은 0부터 1 사이의 범위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보면 보기 좋겠죠. 박스 이렇게 하고 위에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플롯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일 뿐이고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화면에 뿌려주는 부분인데요. 트레이닝 셋에서 x와 y를 하나씩 차례로 for 루프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뽑아서 만약에 y가 1이면 즉 비가 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점은 x0과 x1이겠죠. 이 점은 자 블루,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점을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그린으로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제가 그리고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100개의 점을 랜덤으로 비가 오고 맑고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대략적으로 큰 문제 없이 두루 편만하게 데이터가 잘 생성이 랜덤으로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트레이닝에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인라인,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것을 움직이는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부가적인 패키지들을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지엽적인 것입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화면을 위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와 같은 화면을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카피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여기서 그리고 싶은 부분은 이 두
데이터들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1차 함수로 딱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퍼셉트론의 이 학습의 과정이 결국에는 이 두 데이터를 구분하는 1차 함수의 절편과 기울기를 찾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아시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두 그룹을 나누는 1차 함수를 또 그려주기 위해서 1차 함수용 1차 함수용 x와 y 값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트레이닝을 해볼 텐데요. 입학은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반복을 하느냐인 것이고, 카운트는 처음엔 제로니까요. 여기서 한 다음에 x와 y를 뽑아서 각각의 x와 y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일단 단순히 이것은 클리어 아웃풋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얼마나 잘 예쁘게 보여주느냐의 문제니까요.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써야 되겠군요. x와 y를 곱한 것을 합하는 것.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입력값과 w는 무엇입니까? w는 위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린 바와 같이 연결 가중치입니다. 그러니까 입력값과 연결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로 치자면은 자, 이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입력값과 연결 강도를 곱해서 그 값을 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여기서도 입력값과 연결 강도를 곱해서 더한 것 뿐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값을 스텝 펑션, 즉 계단함수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측값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 값과 예측값의 이 차이를 우리는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쵸? 정의상 이렇게 해서 에러를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에러를 나오는 것들, 그 각각의 에러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x라고 하는 것에 enumerate라고 한다는 것은 각각의 value를,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값들이죠. 이런 값. 이게 x1, 이게 x2. 그러니까 인덱스는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그리고 value는 첫 번째 value냐, 두 번째 value냐. 그렇게 해서 이 x를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각각의 값은 뭐지?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각각의 x마다 연결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학습률에다가 오차에다가 입력값을 곱하는 것이 그 연결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공식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입력값에 오차에다가 학습률을 곱한 다음에 연결 강도를 더하면은 새 연결 강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와 똑같이 새 연결 강도는 현 연결 강도에다가 학습률, 오차, 그리고 현 입력값을 곱하는 것이죠. 이거를 그냥 계속 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답니다. 사실 학습에 관련된 건 사실 이 네 줄이 다예요. 학습, 이 퍼셉트론 학습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어떻게 잘 예쁘게 보여주느냐에 대한 코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소프트웨어 코딩을 능하신 분 저보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왜 이렇게 플랫하지?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제가 손에 익은 방식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학습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플랫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손에 익으면 당연히 빨리 코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코딩하는 법도 있구나를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차차 이렇게 눈으로 보시다가 보면은, 그리고 따라서 타이핑을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너무 크게 이렇게 막 깊이 몰두해서 배울 필요는 전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신경망을 학습하는 어떤 과정에서는요. 이런 코딩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신경망 학습을 해나가는지, 어느 부분이 그 핵심적인 코드인가, 그거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또 나머지는 이제 다 또 그겁니다. 그냥 그 플라팅, 그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카운트별로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건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0.1부터 1.1까지, 그리고 x도 그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은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픽 유닛을 만들고, 에스펙트도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1이 되면 블루를 플랫한다는 내용입니다. BO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else 카피를 하겠습니다. 시간상. 자, 여기서 그린 닷을 한 다음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차 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기울기, 여기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고, 여기에다가 x를 곱하고, 그 다음에 절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w0 곱하기 yy 더하기 w1 두 번째 연결 가중치 xx에서 역치, 이런 이 식을, 이 w를 다 나눠주는 거죠. 넘겨서 나눠주고 그러니까 w가 다, w0가 다 분모로 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냥 1차 함수 공식인 거죠. 1차 함수 공식. 그래서 1차 함수가 우리가 이 연결 가중치를 변화시킬 거잖아요. 이 연결 가중치를 변화시키는 것에 따라서 이 1차 함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변해서 이 두 부류의 데이터를 잘 구분하는지, 이게 바로 학습의 전부니까요.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xx랑 yy를 출력을 하고 show를 한 다음에 count는 그냥 count 이렇게 하고 슬립.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슬립이 들어가는 것이죠. 에러가 없기를 바라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없군요. 이렇게 줄을 딱 긋고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학습을 해 나가는데 처음부터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를 새로 한번 뽑아서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데이터를 처음부터 새로 해서 새롭게 한 다음에 자, 이걸로 이렇게 데이터를 새로 뽑고 데이터를 새로 그려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시간이 좀 걸리지만요. 자, 임포트하고 데이터를 새로 뽑고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새롭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됐죠. 처음에 이렇게 랜덤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결국에는 이 두 데이터를 아름답게 구분하는 그런 1차 함수 y는 -x 플러스 1의 함수를 형태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좀 기울기가 급하네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찾아가고 있죠, 제자리를. 네, 이렇게 해서 날씨를 그나마 잘 구분해내는 그런 퍼셉트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거의 뭐 비슷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멈춰보고요, 시간상.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중간에 멈췄기 때문에 에러가 생기는 거고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한번 이 W1의 값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W1의 값은 0.5408이고 W0의 값은 0.46.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간에 끊어서 그렇지 아마 이게 더 오랜 시간 학습을 했으면은 이게 거의 0.5에 수렴을 하고요. 이것도 거의 0.5에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치도 사실 0.5였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퍼셉트론이 결국은 하는 일이 아까 그거라고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 W 아까 뭐였죠? W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y 1차 함수가 거의 요 공식이었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0.5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1차 함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아까 여기가 거의 0.5에 수렴을 하고 또 0.5에 수렴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의 x 곱하고 그리고 아까 여기 역치도 0.5 W0도 0.5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거의 1에 수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y는 -x 플러스 1 그래서 이 데이터를 1을 y축에 있는 이 1을 절편으로 하고 기울기가 -1인 이런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것을 이 퍼셉트론이 이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이 마지막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국에는 이 퍼셉트론이 하는 일이 이 연결 강도 W1이 0.5에 가깝게 0.5에 수렴 거의 가깝 근접해지고 W2도 결국에는 0.5에 가깝게 돼서 이 두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하겠는 1차 함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퍼셉트론 실습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이렇게 정말로 0.5에 가까워지고 0.5에 가까워져서 지금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 분포를 선형적으로 나눌 수 있는 1차 함수의 그 형태, 그 정답을 향해서 이 퍼셉트론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실습을 통해서 이 데이터 랜덤으로 발생시킨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구분해내는 퍼셉트론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퍼셉트론의 한계와 또 그의 발전, 즉 다층 신경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딥러닝의 시대를 위한 다층 신경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실습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